자, 이번에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의 한 장면을 다룬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야당 김경수 드루킹 의혹 추궁을 했고요. 그러자 여당은요. 홍준표 채무제로 때리기에 나섰다. 어제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한국일보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그럼 어떤 진풍경이었길래 그럴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조원진 의원이 경인선 거론하며 김정숙 여사의 소개했냐 묻자 김 지사 이미 특검 때 충분히 해명했는데 도정과도 관련 없는 질문을 한다. 유감스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요 여당은요 갑자기 이제 전직인 홍준표 전 지사가 그 지사 시절 했던 일을 거론하면서 이 채무를 갚은 내용입니다. 단기간에 채무를 갚는 바람에 재정이 휘청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남 도정에 관한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 국감 자리에서 지사 관련된 드루킹 의혹 그리고 전 지사가 한 일 그래서 국감이 엉뚱한 데로 갔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제 국감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동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경인선 가자 5번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경인선, 경공모,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죠. 대통령님 수행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수행팀장입니다. 소개해 주셨습니까? 의원님 지금 이 내용은 경남 도정 국감 자, 제가 물을 테니까 소개하셨냐고요. 들어가진 않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잠깐만요. 특검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이거 시간 꺼주세요. 시간 좀 꺼주세요. 국회의 권능입니다. 국회의 권능이 시간 좀 법에 꺼주세요. 따라서 도대체가 질문하는데 위원장님 시간 부탁드립니다. 계속 떠드세요. 질문 안 하고 있으세요. 더 떠드세요. 질문하는데 그렇게 방해하지 마세요. 네, 영상 저렇게 됐는데 조원진 의원이 뭔가를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은 뭔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고 막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여당 의원들이 이제 홍준표 전 지사 얘기를 하면서 뭔가 또 공세를 벌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국감 글쎄요. 뭐 도지사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도정에 관한 질의 그리고 경남도가 잘하고 있는 자를 감시하는 게 이제 먼저인 것 같은데 국민 눈에 보기에는 좀 저거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 뭐 비슷한 게 이제 경기도 도정 때 또 국감 때 이재명 지사의 개인 사건 때문에 또 이런 모습이 보였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여유를 부린다 할 정도로 뭐 그러면서 좀 헛헛한 웃음들도 오고 가고 했었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물론 뭐 그 자기 개인 신상에 대한 얘기 위주니까 뭐 짜증이 났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좀 그래도 국회의원이 그게 적절하든 부적절하든 질의를 하는데 중간에 막아서면서 좀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국감을 받는 입장인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자초가 돼서 죄송하다 한마디 하고 도정을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점에 그러네요. 대해서는 이 피감기관 관계자가 국정감사에서 어떤 질의를 받고 유감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제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네요 보니까. 그렇군요.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제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광역지자체 국감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하는지.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지자체 물어보면은 우리 지자체에 뭐 현안 사업이 많으니까 오히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정치 공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일부러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경기도나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치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컸지 않나. 사람들이. 그러면
국민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게 뭐 우리가 선공후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당에서 이게 너무나 선사 후공에 치우친 결정에 의해서 각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각 정당들이 너무나 정치적인 이유로. 예, 이유로. 저는 이게 법이 위임된 범위 하에서 그리고 재정의 어떤 그 위임된 범위 하에서 이것을 지자체 국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법에는 이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법이 어디까지 위임을 하고 있는지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 재정도 지원하는 것도 어디까지가 국가가 지원하는 거니까 국가로 띄어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기준도 지금 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돈 같은 거에도 꼬리표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3분의 1만 들어갔어도 전체를 다 감사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자체 국감은 정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런 걸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자. 이렇게 좀 주제를 정해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은갑 의원. 다른 지자체는 역시 국가 재정을 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좀 잘 따져봐야죠. 정책이 제대로 그렇죠. 되고 나라 있는지. 돈이 들어간 곳은 감시를 받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앞서 얘기한 경기도와 이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게 집중됐을까라는 문제 제기 지금 논의 구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상당히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정치권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도정 관련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자기 당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죠.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언성도 높여지고 그러는데. 제가 보건대 두 사람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지사 두 분한테는 그럼요. 주자로서의 어떤 부각시킬 수 있는 그만큼 또 뭐 정치권에서 인정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도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면책 특권 뒤에서 국감장에서 보면 항상 보면은 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의 질책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배종희 교수님. 제가 볼 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국감이 저런 모습이길 기대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감하면은 말 그대로 본래 기능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결산, 뭐 이런 문제라든지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보면은 뭐 완전히 김경수 지사 때리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김경수 지사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드루킹이 결국은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근거도 없이 그렇다더라 라는 것만 가지고 질문해서 오히려 때리기에 나선 사람이 점수를 깎였다. 그래서 좀 앞으로 지금이라도 좀 국감 본래의 기능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무슨 상황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모습이 있어서 기사로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중앙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등장인물이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고요.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등장을 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권한지휘 남용에 치사하게 겁박 말라. 조국 수석 맞받아친 강민구 고급 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사죠, 그러니까. 강 판사 임종헌 밤샘 수사 비판에 조 수석 기업의 아부 판사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서 약간 주목을 끌었는데 이거에 대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자, 강 판사 본인 책처럼 밤샘 수사 철폐에 앞장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비판을 했어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비판받았던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조 수석을 향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들이받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럼 조국 수석은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이 현직 부장 판사가 이렇게 충돌이 된 건가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조국 수석은요, 이런 여러 가지 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럽니다. 법관은 스스로 행한 문제는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며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 이런 것 등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강민구 부장판사를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충돌이 벌어졌다는 건데 이 정우갑 위원님, 이 상황을 국민들 눈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청와대 민정수석과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 지금 이제 사법농단 이런 예. 먼저 재판거래 의혹 등을 놓고 예.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죠. 예. 만약 지금 흘러나오는 것처럼 만약 그랬다면은 참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민정수석과 현직 고법부 장관에 서로 치고받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사법농단 관련해서 예. 지금 검찰의 수사가 있고 또 예. 여러 가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현직 부장 판사가 예. 이 문제를 지적하는 예. 또 대응하는 응대하는 뭐 이 같은 그 입장인데 예. 어쨌든 그 조국 수석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을 너무 내놨습니다. 논란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예. 이제 재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 사법당국 그 검찰에 맡겨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예. 명확하게 수사를 철저히 해서 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엄한 책임을 물어야죠. 이거 우리나라 국가 체제 자체를 예. 흔들 수 있는 거죠. 입법, 예. 사법, 행정. 사법권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농단이 자행됐다는 게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차분히 냉철하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 분만 좀 논평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이수희 변호사께서 좀 해주시죠. 예, 좀 저는 참 두 분 다 납득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그 뭐 사법 얘기하셨지만 의혹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문제가 됐던 밤샘 수사에 대한 거였거든요. 예. 임종원 전 행정처장에 대한 밤샘 그렇죠. 수사에 검찰이 대해서. 밤새 수사를 했다. 예, 근데 이제 밤샘 수사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요. 예. 그래서 동의를 받고 하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강민구 부장판사 지금 차관급입니다. 고급 예. 부장판사요. 그렇습니다. 밤샘 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문제는 이 강민구 부장판사가 이전에 이제 장충기 삼성 그 사장과의 뭐 문자 때문에 예. 좀 시선이 곱지는 예. 않죠. 여론에서. 예. 그런 분이 이전에 밤샘 조사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행정처장의 밤샘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이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한 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왜 조국 민정수석이 예. SNS 활동을 하시는지 굳이 그런 논평을 글을 올렸을까요? 예, 왜 굳이 그거에 대해서 알갈바하는 글을 올렸을지 저는 그 처신에 대해서 민정수석의 처신에 예. 대해서도 저는 옳지 않았다. 고법 부장 판사 강민구 판사의 처신도 그렇지만 근데 그 강민구 판사의 경우에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거고 예. 조국 수석은 이제 SNS면 이게 그렇죠. 완전히 공개된 공개되는 곳에 거라서 올린 것이고. 저는 두 분 다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 예, 발언 기회를 달라고 짧게 요청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예.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오래 가면 우리나라의 장래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인데 예. 이거를 빨리 종결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없습니다. 예? 그 검찰이 조사하는 거를 지금 사법부가 법원이 지금 불신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땀만 먹고 지금 하는 거다. 우리를 뭐 이게 수사할 걸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이게 초유의 사태인데 국민들이 아는 건 사법부 이게 잘못한 게 명백한데 이거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법부도 계속해서 자기들 방어만 할 게 아니라 뭔가 해결 방법을 내놓든지 예? 아니면은 뭐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걸 해결이 되게끔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협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은 조국 수석의 그런 답답함이 반영이 된 것이다. 표현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본질이요. 검찰의 밤샘 조사 관행이 본질이 아니고 사법농단 그리고 사법개혁 이게 본질입니다. 지금 이제 강민구 고법 부장판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하고 고등학교 선후배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절친한 특수관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분이 또 삼성의 장충기 사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삼성 측으로부터 측에다가 1년에 한 13건 뭐 가슴에 신세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보낸 경우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법관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뭐 SNL라든지 또 내부의 뭐 게시판을 통해서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때까지 좀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법원 측에서도 검찰 수사에 협조를 안 한다는 그런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소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좀 하시면서 나왔는데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요,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는 경찰에 출석하겠다. 날짜를 뭐 29일 또는 30일 정도에는 출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준비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르면 다음 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 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경찰 출석 시점을 조율 중인 게 맞다며 늦어도 31일 이전에 분당경찰서에 갈 걸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지사가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어떤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들에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여배우 스캔들 의혹, 조폭 연루설 의혹 등이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 12일 이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스마트폰 2대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이 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허위 사실이라며 완강히 부인해왔죠.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자발적으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지자체장으로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선 사진 한번 찍어달라 해서 인증사진 찍어준 게 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경찰 쪽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 대략 추리면 한 3가지 정도로 뭐 웃기는 것 같은데 이수희 변호사,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이재명 지사를 좀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친형 강제 입원 그 의혹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이 있죠. 김부선 씨하고 관련된 선거법 위반은 그거는 고발을 또 단 데서 한 것에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무고랑 뭐 명예훼손으로 또 고발당한 게 고소당한 게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당사자는 아주 서로 팽팽하게 얘기를 할 거니까 뭐 당시 정황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그 김부선 씨의 경우라면은 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누구 얘기를 더 믿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고, 친형 강제 입원의 경우에는 이거는 직권남용이라서 사실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지시가 내려졌느냐. 근데 그거는 뭐 성남시청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 이미 뭐 컴퓨터 같은 것들은 다 폐기가 돼 있는 상황, 그 연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객관적인 물증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님 진술이 필요한 건데. 근데 그때 국감에서도 봤고 이전에도 봤지만 그 참 말이 제 표현이 좀 누글누글하게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경찰에 출석을 하다가 뭐 그런 식의 답변밖에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사건은 심히 그 경기도민들이라든가 다른 우리 국민들이 각자 판단하는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증거를 떠나서 그것이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의 뭐 정치 행보에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요. 이번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뭐 이른바 전파동까지 있고 해서 이게 도대체 이 사건이 이게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막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국민들 눈에 보기에 조금 좋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좀 매듭이 져서 명확한 진실, 역시 중요한 건 진실이겠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해 봅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모든 게 증거를 갖고 얘기하면 되는데 정황 가지고 설 가지고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커지기만 하고 뭐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게만 계속 의혹과 정황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냐라는 요구는 이건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이 뭔가 있다면 물증을 가고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고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의혹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그거는 극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검경이 이거는 하루속히 신속히 매듭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끌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도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서로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 그러면서 예를 들면 언론, SNS상에서 또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들.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첫 번째 사진. 이른바 이제 가시면류관 조각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선물한 이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을 만든 분이 바로 최종태 작가거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 최종태 작가분인데 이분은요. 특이하게 64년에 보는 작품 생활을 했는데 대부분의 기간을 얼굴만 조각을 했다고 하네요. 특히 남성 얼굴보다는 여성의 얼굴을 많이 조각을 해서 얼굴 조각 전문가로. 그런데 요번에 그 예수 조각상 그 선물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선물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사실은 카톨릭 신자인데 불경을 공부한 카톨릭 신자라서 그런 약간 느낌들이 이 조각상에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분이 그 가시면류관 조각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네요.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이번에는 기념 메달입니다. 조용필 데뷔 50주년 기념 메달입니다. 어제 공개 행사가 있었는데 기념 메달 이런 모습입니다. 가수 조용필 씨의 앞에 동전의 모습이 있고요. 뒤에는 50주년이다.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올해 나이가 69세. 대단합니다. 거의 70이 다 됐었는데 여전히 왕성한 가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앨범도 준비하겠다 이런 의욕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수 조용필을 보면서 역시 가왕이다. 그리고 가왕이 이번에 영광을 얻었다. 본인은 이런 기념 메달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나 뭐 저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래서 진짜 평생의 영광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일단 배정 교수님. 뭐 메달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구매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량이 한 5천여 개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서두르셔야 이걸 아마 구매하실 것 같은데 최근 보면은 젊은 가수들이요. 반짝 가수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데 전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50년이나 가수 생활을 했다는 거는 뭔가 남다른 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지금 70에 가까웠는데도 여전히 왕성한 현역 가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철저한 자기 관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타고난 천재성이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더 많은 철저한 노력 그리고 자기 관리 이게 오늘날 가왕 이제 국민 가수 조용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천재라는 것이 결국은 99%의 땀의 결정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벌써 50년 동안 현역으로 활동해왔다는 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박수를 쳐주고 싶고 이번에 그래서 지금 이제 기념 메달을 만들었는데 50년 이 기념 메달에서 5050 그러니까 5,050개 한정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5050 50년 50년. 그래서 뭐 275만 원에서 뭐 16만 원대 가격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제작을 한 이유가 지금 이제 우리 한류라는 브랜드가 국가적인 브랜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브랜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로 이걸 이제 제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조용필 국민 가수의 경우는 특히 100세 시대의 로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 수명이 뭐 80세 이상이 되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100세 시대를 다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의 로망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70이 우리 나이로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바쁘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또 기념 공연하면 바로 다음 기념 공연 준비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정과 노력. 그래서 국민 시대, 이 100세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로망으로 떠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교수께서 그냥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우가 위원. 그 덧붙이면 조용필 씨는 그 노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매달 하면서도 국민들의 이론이 없는 게 그만큼 성실성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 그 안호상 씨라고 이제 국립극장장 했던 분인데 지금 제가 홍익대 교수라고 했습니다만 그분이 예술의 전당에 조용필을 처음 아마 무대에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친분이 있어서 제가 만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이제 노래방에 가서도 자기 노래만 부른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 노래방에 가서 주로 자기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노력하고 지금도 그 청년 조용필 시절 못지않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과정 없는 결과 없다라는 말 그 자체의 하나의 상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가수가 아니라도 후배 가수가 아니라도 다른 분야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가수 조용필을 좀 보면서 저 삶은 어떤 궤적이었을까 좀 생각하게 하는 분이 아닌가 분명히 그런 느낌이 듭니다.